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추석 연휴 이후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었습니다. 때문에 금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시청자분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05% 내린 2,4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인 IT가 쉬는 동안에 철강, 금속이라든지 의약품, 통신업종이 유통업종이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은 0.27% 내린 66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시에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이제 그 3만 원대 전후에서 지금 공방을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는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3분기에도 지금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최대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 뭐 하향될 것이다. 이런 뭐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IT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로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제 수출할 때 비행기로 다 수출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배로 선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항공기로 운송을 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품들 전부 다 이제 항공 화물과도 이제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해서 지금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직화물 같은 경우에 14% 전년 대비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직화물이 아무래도 이제 그 운송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공주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4분기까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뭐 35,500원 동시효과 나오고 있는데 뭐 시초가 공략이니까 시초가를 한번 좀 매수를 해보셔도 뭐 큰 무리 없는 가격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희승 차장님 시초가 공략주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하셨고요. 함께 사실 분들 메모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한 말씀씩 먼저 여쭤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투자 전략으로 리스크에 투자하는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뭐 대북 리스크나 이런 쪽으로 영향으로 상당히 뭐 많은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이럴 때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금 뭐 학습 효과로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에 이렇게 무조건 이제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뭐 외국인이 뭐 이제 뭐 매도를 너무 강하게 나올 때 차라리 그런 지점에서 개인들은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투자하라는 말씀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좀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김지훈 차장님은요? 네, 지난번에 추석 연휴 이후로 바로 외국인 순매수가 대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쪽이 좀 대형주에 대한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 실적 성장세 글로벌 매크로를 반영한 주도업종 그냥 대형주 쏠림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조정 국면에서도 여전히 주가 변동성이 낮고 실적 안정성을 겸비한 대형주 쪽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 12개월 퍼 기준으로 9.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600까지 좀 예상하는 시장의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 대형주 쪽에 좀 역시 주도주 쪽으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일장 특징주를 보는 시간인데요.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코스닥 대장주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인데요. 9%나 올랐었고요. 장중에는 15%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김기민 팀장님.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인 수급 영향으로 이제 뭐 또 많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수급보다도 실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급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은 뭐 물론 높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뭐 보면서 뭐 단기간 안에 뭐 이번 주 안에도 조금 약간의 뭐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조정받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수급도 좋고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셀트리온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의 주가가 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보이다가 6거래일 만에 좀 조정이 나오는가 했었는데 카카오가 장중에 16만 8천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굿이시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카카오 기존의 그 핵심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신규로 하는 신규 성장 사업 역시 매출과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온라인 광고 바닥 따지기로 좀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광고 플랫폼 카카오 모멘트 출시로 모바일 광고 시장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광고 매출 약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 약간 태풍의 눈인 국내 PC방 점유율 23%를 자랑하는 배틀그라운드 국내 퍼블리싱을 4분기에 시작함에 따라 2018년 매출이 카카오 게임즈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7만 원 목표가까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네. 수급적으로도 기간의 폭발적인 9일 연속 순매수에 외국인까지 지난 주말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수급 현황이라 카카오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좀 잘못 얘기했네요. 카카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4% 하락을 했었고요. 두 분 모두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LG화학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등극했습니다. 주가는 3.8% 정도 올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 역시 굿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왜 그런 위치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삼성물산이 이제 선대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삼성물산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평소에 이제 좀 시간이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티타임 가질 때 또 그 주변의 지인분들, 삼성에 같이 있는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룹 내에서는 삼성물산은 항상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지금 뭐 올라가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에서는 그룹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큰 집이죠. 큰 집격인데 그 그룹을 기업을 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0월 16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오름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2%대 강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대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요. 하루 만에 다시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포스코가 3%대 급등을 보였다가 오늘 역시 2.6%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중국 생산 규제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앞서서 삼성물산 분석을 했었죠.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된 거죠. 0.46% 상승한 2,48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67포인트 0.59%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9%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3%나 더 오르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또 경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앞서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E&M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예,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휴젤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0.3% 오름세 출발이 됐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이제부터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투자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10종목씩 오늘도 공개를 하실 텐데요. 먼저 김기민 팀장님의 12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제 12종목은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좀 짧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그 카프로 락탐이라는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당시 이제 뭐 효성이나 이런 주권 싸움으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그 당시 이제 오르막세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국면을 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했던 게 효성의 이제 뭐 그 물량을 이제 효성에서 뭐 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업에 당장 이제 기업에 이제 뭐 물자 같은 게 동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새로운 이제 뭐
수급 같은 거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프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가격도 그리고 카프로의 지금 현재 시총이 그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만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카프로 같은 경우는 또 3% 정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리포트나 이런 쪽의 그 스터디에서도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2 종목으로는 카프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9위 종목으로 현대홈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지금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좀 다져 나간다면 다시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은 전년 대비 지금 모든 홈쇼핑 3사 같은 경우 다 개선됐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그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홈쇼핑 단일 종목을 뭐 포트폴리오에 100%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5종목이나 7종목 정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뭐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현대홈쇼핑을 한 20%에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신다면은 오히려 그 비중만으로도 지금 현재 그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늘 같은 경우 뭐 11만 9천 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에서 단기간에는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홈쇼핑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아무래도 단기간의 관점에선 또 그렇지만 또 장기간의 또 전략에 있어서 현재 지금 쇼핑 트렌드를 보시면 또 어떨까 합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나 뭐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쪽은 개선돼서 상당히 뭐 경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 소비 심리 같은 경우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는 지금 실적이 개선되나 경기가 좋아지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제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오히려 쇼핑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뭐 연구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받을 게 1차적인 수혜를 받는 게 어떻게 되면 이제 홈쇼핑 채널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거기에 연계된 이제 뭐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이 있겠고요. 그렇게 될 때 저는 홈쇼핑 3사 중에서 또 현대홈쇼핑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위 종목으로는 현대홈쇼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증시도 상당히 괜찮고, 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이런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또 KB금융지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또 지금 국내에서 지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6일 날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DTI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신대책에서 오히려 청년 쪽에나 이런 쪽 DTI를 약간 미래 지불 능력에 대한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지금 청년층들에 있을 때 향후 이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반영을 하여 대출 한도를 조금 늘려준다는 거를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대출이 조금 이제 물론 뭐 장년층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지불 능력이 조금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적어질 수 있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이제 뭐 대출이 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청년들의 지금 경기가 활발해지면은 좀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체감적으로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들이 이제 뭐 아주 긍정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KB금융 같은 경우도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도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열려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7위 종목으로는 SK케미칼 말씀드릴 텐데요. SK케미칼 지금까지는 뭐 SK가스나 뭐 이런 쪽으로 지주사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SK케미칼의 또 SK바이오 쪽 이제 제약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SK 사업 부분 안에 그린이나 아니면 바이오 디젤, 그리고 또 이런
제약 쪽에 있는데 SK 제약 쪽에 지금 있는 뭐 치매 관련된 이런 제약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연구가 긍정적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SK 케미칼이 뭐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또 3사로 나눠지게 됐을 때 또 예전에 한번 학습했던 것처럼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에 분할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신 거랑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약 쪽은 아무래도 펄을 훨씬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도 오히려 뭐 작게는 한 30%겠지만 크게는 뭐 한 40~50%까지도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럼 그게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바닥을 다지느냐? 아무래도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신원 회장이나 SK그룹주에서 또 SK 안에서도 지금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가격이 눌려 있지 않나, 좀 압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약간의 뭐 리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뭐 문제가 있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런 쪽에 압력이 있어서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도 SK케미칼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 종목으로 메리츠종금증권 말씀드릴 텐데요.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한 5,50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4,700원, 4,5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개선세와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밴드만 하더라도 2,450 정도로 2,450에서 2,520 정도를 예측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박스권이 2,400에서 갇혀 있는데 또 한 번의 박스를 또 탈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코스피가 뭐 한 박스권을 뚫고 뭐 2,400에서 2,500 근데 2,700, 800 간다 이러면 증권이나 금융 쪽은 거의 더블 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대북 리스크, 지금 미국이나 트럼프 정권이나 뭐 또 북한 당국에서 뭐 약간의 말싸움이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또 금융 쪽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가격이 조금 약간 빠진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더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뭐 안전한 투자처로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이나 현물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런 큰 리스크 뭐 전쟁 리스크나 뭐 이런 쪽으로 진짜 리스크가 현실화돼 있을 때는 오히려 뭐 금도 가지고 있어봤자 큰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편중하실 때 한 20% 정도는 금융 쪽에 20%, 30% 정도는 금융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은 또 증권 쪽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공격적인 또 전략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은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장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있었고 증권주 중에서도 메리츠종금증권을 6위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10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10위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내수 중에 유일하게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3분기 매출 컨센서스랑 이익 컨센서스 역시 시장에 부합하는 좀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빨래 건조기, 공기청정기, 소형 생활가전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 외형 성장률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온라인 채널,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게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넘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뭐 고마진의 백색 가전, 소형 가전 역시 비중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전 시장의 카테고리와 채널이 변하다는 건 상당히 롯데하이마트의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정 양판 시장에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서요. 2018년에는 17년보다는 또 약간 더 전반적인 소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제 기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도 연속적으로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 있어서 8만 원까지 목표가 홀딩하는 전략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3분기 매출이 1조 500억대 그리고 5,500억대 영업이익 1,200억으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 세계 건설기가 시장 업황은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신흥국도 60%,
그다음에 이머징 쪽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금 신흥국 쪽 업황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란 건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그리고 뭐 내륙 지역의 공항시설, 이런 인프라 관련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면적 증가에 따른 양호한 중국 부동산 시장도 굴삭기 장비에 대한 특히 대규모 그 발주가 노후화된 부분은 신규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박스권에 계속 머물렀지만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희석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2018년 연간 퍼는 10배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 최근 기간에 고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난 금요일날 240만 주 가까운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손절가 61선 8,2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건설 그 굴삭기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11,0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 역시도 3분기 매출 총이 930억대, 영업이익 230억대로 실적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국내 광고의 경기 정체에도 불구하고 기저 효과로 외형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팅어 코나가 온기로 광고 물량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의 전략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매출 쪽에 북미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역시 소형 SUV와 친환경차의 광고 선정비 집행으로 1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의 주 광고주의 광고 선정비가 증가돼서 이 부분 매출 외형 성장에 충분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순현금을 감안해서 M&A 쪽 유럽과 미국 쪽의 M&A 그 광고 M&A 시장에 대한 좀 선점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고 가격적으로도 121선, 그러니까 66,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8만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보다 최근에 시장의 3가지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OLED 셀, OCA 필름의 접합에 대한 수율 문제, 그리고 9월 중순에 이 부분은 9월 중순에 정상적으로 좀 수율이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폭스콘과의 그 EMS 조립 문제가 있었는데요. 복잡한 노치 타입까지도 여전히 지금 9월달 말부터 지금 나온 거 생산 수율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3D 센싱 카메라 수율 문제가 지금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이폰 X의 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주가에 좀 선반영돼서 좀 부진을 겪지 않았나 하지만 생산 지연이지 비수기는 이 내년 상반기에 좀 개선 실적 변동성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북미의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 아이디 장착으로 3배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장기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하자는 포인트고요. 4분기 영업이익 역시 1,630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전장산업 쪽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17년에 0.9조, 18년에 1.1조, 19년에 1.3조까지 전장산업부 폭발적인 매출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낙폭이지만 수급이 기관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손절가 15만 4,500원 선 잡고 중장기 목표가 20만원 전략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성장성이 변화없는 종목은 급락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말씀드릴게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9조, 영업이익 8천억, 컨센서스 상회하는 상당히 호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MEG, BD 부타디엔 폴리프로필렌 가격 상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2018년 에탄 크래커가 진입하면 기초화학 제품이 스프레드가 하향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시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게 더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합의 이슈로 PE나 기초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된 부분이 3분기와 4분기 매출이 온기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7년 연간 매출은 15조 8,300억대, 영업이익 2조 9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퍼가 여전히 2017년 매출 기준으로도 6배 수준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오늘도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매도하다가 지난 주말 3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중장기 가격적으로 121선 36만 6,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46만 5천원까지 좀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보고요. 스프레드 마진 상승 여부에 따라 추후 목표가 상향할 여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을 또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후성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4188님께서 후성을 11,000원에 사셔서 비중 30% 들고 가고 계신데요. 홀딩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오늘 장중에 6%나 급락이 나와서 아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네. 후성 같은 경우 지금 11,000원대 사셔서 지금 9,200원까지 오늘 거의 6%가량 떨어졌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아까 김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일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홀딩 하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뭐 탈출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셔서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기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업에는 지금 아직까지 근데 사실 뭐 그런 나와 있는 거나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 공매도나 이런 쪽에 이런 게 또 반영이 돼서 시장에서 좀 그런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또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 기업이 뭐 나쁘거나 뭐 아니면 기업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후성 봐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내려가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저희 종목 하나 더 봐드립니다. 0369님께서 필링크 문의를 하셨는데요. 필링크를 4,26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십니다. 대응 전략 김지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필링크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빙충렬 시스템하고 골프공입니다. 근데 빙충렬 시스템이다 이 골프공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크리스 FNC가 미국 코스트코의 커클랜드란 브랜드로 지금 골프공 공급한 게 월 23만에서 내년까지는 48만까지 좀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코스트코에서도 추가적인 증설까지 요청할 정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골프공 관련한 매출이 올해는 80억인데 내년에 250억 수준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고요. 그리고 골프공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로 지금 대량 생산 및 낮은 유통 비용으로 굉장히 마진이 좋다. 그래서 성장성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빙충렬 쪽 말씀드리면 빙충렬 그 자회사 UM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정부 출범 이후 빙충형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좀 확대돼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좀 대형마트와 쇼핑몰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이 4,240원이면 좀 비싼 가격에 매수하셨지만 그래도 좀 갖고 보유하시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000원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보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필링크 매수하신 분도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겠다. 김지훈 차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네. 최근에 중국 굴삭기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9월 동사의 중국 굴삭기 판매 실적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통상 3, 4분기가 굴삭기 시장의 비수기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 수급 개선과 박스권 돌파의 모멘텀을 투자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3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률 10.7%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동분기 대비 43.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 좀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따라잡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9,150원 이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라인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두산 인프라코어였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김지훈 차장님의 포트에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이제 남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김기민 팀장님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좀 오늘 또 장에서 또 이렇게 상승장으로 열려서 아쉽지만 이렇게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매출액이 547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년 대비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 이제 전분기 대비 49억 원의 흑자가 지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흑자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 시장에서는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매력적으로 보는 게 현재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 쪽이 있었냐면 한한령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여행 같은 경우도 자국민에 대한 여행 같은 경우 또 당국에서 아예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뭐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롯데 같은 경우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오히려 또 파라다이스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또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많이 지금 그 투자 같은 경우를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당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책이나 뭐 아니면 외교적 문제로 인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지금 철수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강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전혀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 물론 보고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 경쟁사긴 하더라도 롯데 같은 경우 지금 철수가 되는데 그럼 뭐 또 다른 뭐 유통업이나 아니면은 뭐 또 반도체나 뭐 여러 지금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 그럼 오히려 시장이 안전한 시장이 아니라 뭐 세이프티가 아닌 위험한 시장은 아닐까, 뭐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은 아닐까, 샤프한 이런 시장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뭐 한한령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뭐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모든 이제 시장은 글로벌 마켓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땐 또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예전보다는 유하게 나가는 유화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한국은 언제나 중국에 있어서 매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치나 아니면 또 문화권에 있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또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이나 저번 주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또 한 번에 뭐 조정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뭐 지금 현재 계산된 주가로는 예상치는 뭐 한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아마 지금 17,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또 나타낼 수 있는데 한번 또 신고가를 치고 나간다는 건 또 그만큼 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 시장에서 지금 저가로 지금 뭐 한 6%, 한 5%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 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냐? 뭐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여러 뭐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지금 매출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카카오를 뭐 조금 이제 비교를 할 때 뭐 피어 그룹으로서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미국에 있는 구글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 비교를 하냐? 예전에는 좀 이제 시장 같은 경우 하드웨어나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 온다 이러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보다 정보화 시대가 더 커졌고
중요해졌고 정보가 중요해졌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카카오가 그러면은 이제는 오히려 언젠가는 또 뭐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감히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가격 뭐 15만 원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300만 원 가까이를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셔서 점점 비중을 넓혀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위 종목으로는 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지금 뭐 영업이 좋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 거의 이제 지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리스크가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거는 리셋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예상치를 거의 한 300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리포트에만 봐더라도 300만 원을 능가하고 아주 공격적인 리포트에는 370만 원까지 나오는 리포트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언제나 시장보다 이렇게 이렇게 저가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2위 종목으로 ISC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급락하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호황일 때 어느 쪽에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ISC 같은 경우 후공정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반도체인 뭐 큰 지금 삼성전자가 주 거래 고객인데 삼성전자가 잘 나갈 수 있다면 그럼 ISC도 당연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23,000원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예상 가격은 기준치는 27,000원은 당연히 넘어서 한 3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계산을 해 보았었습니다. 다만 좀 기간까지는 조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한 두 번 정도는 나와주면은 발표가 수별적으로 발표가 긍정적으로 2번 정도 나와주면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밴드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뭐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차트나 이런 쪽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차트 양상이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감히 또 저희가 원래 차트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왜 근데 그 비교를 했느냐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두 기업이 문제도 없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수급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또 차트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 그 투자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많은 투자가 있을 거고 그럼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오르고 있지만 코스피나 이런 쪽에 지금 국내 증시가 또 상승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단일 종목이 상승해서 코스피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또 코스피가 상승하는 또 시장에서 단일 종목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의 1위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 업종 대표주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넘버1으로 꼽아 오셨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매수하실 분들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남은 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저도 김기민 팀장이랑 같은 파라다이스 가져왔는데요. 그러세요? 네. 네. 그만큼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요. 예. 저도 제일 포인트로 본 게요. 지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가보셨나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님 가보셨어요? 저도 사진으로. 예. 이게 단순히 게임 차원이 아니라 레저, 그러니까 복합 레저 단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 매출과 호텔의 매출을 포함해서 240억 정도면 BEP인데 지금 내년에 1분기에 720억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BEP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내년도에 나올 것이라 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좀 빠른 주력 점퍼 워커힐점이
8월, 9월 드랍액 정상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100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좀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국인 비중이 좀 상당히 낮아서 오히려 또 중국인 조금 고객만 회복되면 대폭 실적 개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 전환인 건 상당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카오 쪽 카지노 회복으로 카지노에 대한 수요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쪽 카지노 선점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 회수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11일 연속 순매수량만 300만 주 넘게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손절가 21선과 61선의 그 교차점이 14,200원 선을 좀 잡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 19,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이 역시도 그 파라다이스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요. 솔브레인 말씀드렸습니다. 솔브레인도 그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 7,600억, 영업이익 1,000억대 예상은 굉장히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역시 실적의 포인트는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 3D 랜드 설비 신규 라인 가동 시작으로 반도체 에천트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D 랜드 쪽의 인산과 불산 에천트 시장은요, 솔브레인 굉장히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 2,500억까지 3년 동안 약 2배 이상의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랜드 생산 능력 확대와 연동돼 실적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그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솔브레인은 충분히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 변화에 좀 긴밀하게 대응하는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 비중 확대가 유용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64,000원, 목표가는 8만원 잡고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꾸준하다는 점, 그래서 실전에 나오는 종목은 언제든지 상승세가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인데요. 최근에 정부의 규제와 그 성장성에 의심을 받아서 20% 넘게 하락을 받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와 검색 엔진 결합 기업 가치로 4차 산업혁명 역시 중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1,500억대, 영업이익 3,000억 수준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페이의 월평균 거래액이 6,000억 정도 유명해 커머스 쪽 매출이 50% 가까이 좀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검색 서비스, 쇼핑 카메라와 AI 쪽 스피커가 역시 핵심 역량 검색 그 강화로 영업이익 성장률에 약 20% 가까이 기여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게임즈 7월 달에 설립했는데 이 실적 개선 기대로 RPG 게임, 롤플레잉 게임 서비스의 확대로 라인 게임즈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9월 달에는 태국 그 라인 알뜰폰 사업인 라인 모바일에도 진출했고요. K-팝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독일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라인 서비스 역시 신규 장착해 신규 성장 동력까지 계속적으로 신규 성장 동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퍼가 75배 수준이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24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카카오 대비 많이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 75만 2천원을 손절선으로 지켜주시면서 목표가 100만원까지 홀딩한 정략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가 수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 견조한 서울 반도체인데요. 포인트는 역시 자동차 쪽 조명입니다. 자동차 쪽 조명이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상당한 이익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가 조명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액으로 전체 서울 반도체 전체 분기 매출액 뭐 2,800억, 영업이익 270억 견조한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산업이 중국 정부 쪽 투자 지원금 축소 움직임에 업체 간 구조조정 본격화로 좀 수급 상하 균형 상태에 이른다는 점은 상당히 LED 산업의 독점 지배력을 가진 서울 반도체에 좀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영역 확대로 역시 글로벌 그 공급 업체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3만원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선은 중기 33일선 23,500원 선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역시 현대차, BMW, GM 등 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완성차 업체 충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이 메리트고요.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그리고 연말까지 총 250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 발표 등 정책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8년 포스코가 대대적으로 좀 그룹 사업을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스코 ICT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스코 ICT 역시 연간 1조 원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67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핵심 경쟁력인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미래 고성장 산업이 기대되는 매력 산업군에 기인하여서 확고한 성장성, 미래 성장성, 그리고 실적 정상화 등 현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들고, 목표가 9,000원 잡고 중장기로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정리해오신 추천주를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겹쳤었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는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에, 또 네이버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에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8월 24일에 주셨던 LG부터 9월 14일에 경인 양행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포트에 담겨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9월 15일에 주셨던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9%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9월 25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은 오늘장 4% 이상 급등을 하는데 보유 관점이시고, 오늘 이 같은 수준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면 수익률은 플러스권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오늘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10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NH투자증권 오늘장 증권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신규 편입이 됐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종목들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3차 목표가인 16만 6,500원을 돌파했고 4차 목표가인 17만 9,500원 추가로 제시하셨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9월 16일 날 추천드렸던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녹십자 홀딩스가, 잠시만요, 녹십자 홀딩스. 네, 38,200원이네요. 지금 현재, 오늘 얼마 찍었나요? 39,500원 찍고 내려왔네요. 지금 500원 차이로 한 틱이죠. 한 틱으로, 매 목표가는 좀 도달을 안 했습니다. 제가 심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한두 틱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유도를 깨주시고요. 물량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한 5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는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청산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한두 틱을, 덜 수익을 내도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손절은 과감하게 100% 왔을 때는 100% 청산하는 전략.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제가 4만원, 10만원 얘기면 딱 10만원 올 때까지 버텨, 이런 게 아니라 한두 틱은 약간 유도를 있게 하시면서 물량을 축소 후 갖고 가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한 주를 잘 견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국내외 선물시장 대응하시는데 투자 전략을 짜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시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항생을 보시면요. 오늘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10시 15분부터 서울경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참여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10월 6일부터 항생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크게 말하면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경제적으로나 시장 지정학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언론하고 반대로 맨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언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거는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맞춰서만 대응해달라. 전쟁이 터지더라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매수,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항생은 횡보지만은 오늘 추세로는 횡보 상방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 매수가 28,54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항생 매매하신 분들 상방 매수를 보시고요. 또는 안전하게 좀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28,482 부근에서 오늘은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라. 그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일입니다. 5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언제부터인가요? 10월 9일부터 추세는 상방이다. 다만 5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물과 해외 선물은 또한 주식도 항상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또한 항상 내려가지만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추세는 5일은 추세는 살아있다.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다. 자, 오늘도 5일은 횡보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달라. 자, 공격적 매수가 51.56이 내려오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손절 나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해 주시고요. 나는 안 오면 안 사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51.20에서 매수로 보시라. 5일은 상방, 내려올 때마다 상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입니다. 자, 금 또한도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6일 이후부터 계속 추세는 살아있다. 그죠? 상방으로 보시고, 혹시나 홀딩 하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물과 해외 선물을 홀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당일날 매매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버하지 마라. 다만 오버하실 분들은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달라. 자, 공격적 매수가 1304.1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수 또는 안정적 매수가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1297.6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항생, 오일, 금 세 가지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면 좀 나쁘지 않다 이거로 봅니다. 자,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지금 한 3일 전부터 약간 횡보 추세 및 하방으로 좀 보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자, 유로 FX는 횡보 하방. 자, 공격적 매도가 1.18, 6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또는 안정적으로 안 오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1.18, 745가 되면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뭐랬습니까? S&P 500은 거의 3주, 4주 동안 횡보지만 횡보 상방으로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P 언제까지 하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그냥 추세 매매만 해라. 괜히 머릿속으로 내려올 거다 하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S&P 오늘도 횡보 상방. 자, 공격적 매수가 2550.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47.50이 지지. 그 부분에서는 매수. 쉽게 말해서 상방이면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 주시고요. 하방일 때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 듣겠고요. 오늘 필살 종목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선물과 해외 선물 계속 얘기합니다. 추세는 크게 바라봐달라 이겁니다. 자, 2412.12가 코스피가 안 깨지고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그냥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2401.07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상방이다. 내일부터는 좀 더 단타적인 공격적인 지지선을 가리켜 되겠습니다. 자, 선물도 320.50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 또한 319.35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 오늘도 아침 9시 한 20분까지 계속 추세가 사가 있었고요. 지금 방송 서울경제TV 인터넷상으로는 제가 매도 329.8085 매도를 치고 90에 매도 쳐서 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수익을 냅니다. 자세한 거는 방송 들어주시고요.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환인제약입니다. 종목 코드 016580. 자, 이 종목은 17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28억 정도의 기록을 했고요. 원가율 개선으로 매출 총이익이 16%나 증가했고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한 1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57.3% 증가한 14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하며 최고가 28,1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 종목으로 추천합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아침에 그 서울경제 인터넷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매수했고요. 어쨌든 목표가 23,650원 잡겠습니다. 목표가 23,650원, 손절가 19,250원을 잡겠고요. 지금은 한 0.7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눌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장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정도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해서 2,479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철강, 금속,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또 면세점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